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요.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지훈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이요.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자로 논란이 상당히 일었었는데 오늘 오전에요.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는 경고를 아주 그러니까 눈물이 쏙 빠지게 경고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사의 표명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렇게 서서 만나고 하면은 뭐 누나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주책 맞다라고 제가 주책 이상이니까 그죠. 경고를 받았죠. 비서실장이 아마 눈물 쏙 빼게 경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한테도 이제 누나라고 잘 부른다는 건데 김남국 비서관을 평소에 뭐 성격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해될 만한 말도 하지만 논란이 상당히 컸죠. 결국에는 형식은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실에 수용하는 형태였거든요. 결국에는 사의까지 갔네요.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뭐 검토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있었던 인사 관정에서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인사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문제이고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인사 과정에서도 인사 원칙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따라서 진행되는 모든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도 아니고 이후 인사 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 표현에서 이제 훈식이형, 현지 누나, 글쎄요 공적의 위치에 다 있는 분들인데 그런 표현도 조금 논란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뭐 사적인 이 대화였기 때문에 뭐 훈식이 형 또는 뭐 현지 누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 내용이 보면 문진석 의원이 보낸 내용은 인사청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거고요. 어제 이제 뭐 12월 3일 겸 1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혁명으로 완성된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했는데 그 국민주권정부에서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인사들이 좋은 일자리를 나눠 먹고 독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담겼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내용 중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남국 비서관하고 문진석 의원의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권력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우님, 형님,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들이 사적인 관계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마 김남국 비서관에 대한 어떤 사표 수리를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반드시 임명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원래 대통령실 내 특별감찰관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만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도 특별감찰관을 전혀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또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일개 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를 넘어서 이제는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국 비서관 좀 개인적인 얘기도 한번 해보면은 그저 성취 코인 논란이었죠. 그래 논란이어가지고 한번 이제 내려갔다 다시 제 대통령실로 기용이 되면서 그때 조금 뭐 깜짝발딱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의를 표명하게 됐어요. 김남국 비서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이제 복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정권 출범 한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아인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한 직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부정확한 정보죠, 일단. 왜냐하면 혹시나 그런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었던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락이 오더라도 이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정달을 해주는 게 정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마 인사 관련 비서관실이나 이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부적절한 정보를 그리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내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아까 그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여론의 추이를 봤을 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엄중 경고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숙의 기간을 갖고 있다가 복귀를 한 건데 복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 전체적 인사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남국 개인에 대한 이 야당의 공격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몇 달 동안 이어졌던 그 김현지 실장의 이 국감 출석 국회 출석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겨우 수면 아래로 네. 좀 가라앉았는데 이걸 다시 또 올리게 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은 정부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빠르게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 국감 내내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국정감사 때 김현지 실장이 만약에 출석을 했었다면 예.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석했다면? 예, 왜냐하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때 이후로 조심을 했을 거예요. 야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지금 모든 이제 야당부터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모두 견제를 받고 있고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내 권한 이외의 것에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선을 그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예. 본인이 아직까지도 무소불위에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만사현통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논란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을 추천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연봉이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판공비를 포함하면은. 그런데 그 자리에 대통령실은 임명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대통령실에 가서 얘기가 되고 예. 민간협회에서 회장 추천한 자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에 인사농단에 대한 이제 의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김남국 비서가 혼자 사퇴한다고 해서 꼬리 자를 것이 아니라 김현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 국정조사라든가 또는 국회 출석을 통해 가지고 인사농단에 대한 실체까지도 파헤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이제 사의 표명으로 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